7개월 네. 동안 장정인데 이걸 이제 안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디테일 야구가 4월, 5월에 비해서 지금 조금 더 떨어집니다. 가을 야구라는 것이 롯데 팬들에게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선수들을 테스트는 좀 이제 그만하고 네. 라인업이 좀 고정이 돼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프로야구가 지난주 전반기를 마치고 휴식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봄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롯데. 올해는 과연 가을 야구 가능할까요? 시즌 초반엔 연승 행진이었지만 최근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또 봄대 징크스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팬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양상문, 염종석, 롯데 출신 두 분과 함께 전반기 분석과 후반기 전망 해봅니다. 롯데야구 전반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양상문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염종석 동의과학대학교 감독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반기 마무리됐는데요.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 성적은 5위. 그러니까 최근에 기록으로 보면 올 시즌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롯데가 4월, 5월 보여준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마 구단이나 팬들도 지금 이 성적에 만족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만 보게 되면은 올 시즌 전에 우리가 FA 선수라든지 그죠 방출된 선수를 뭐 알차게 좀 잘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팀의 어떤 이 칼라라든지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4, 5월의 어떤 성적들 기대 이상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선수 이 영입을 한 거에 비하면은 좋은 성적이었는데. 지금 6월, 7월 오면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이건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봄에 잘하다가 근데 6월부터 하락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자, 결정적인 이유는 부상 선수 또 네. 4월, 5일에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이 6월 들어서서 성적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어떤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4월, 5일에는 승부처에 강했어요. 특히 불펜 투수들의 승계 주자 실점률이 3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펜 투수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역전패도 최소 2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4월, 5월에 좀 많이 던진 투수들이 힘이 떨어지면서 네. 그 친구들이 보여줬던 어떤 퍼포먼스가 6월 들어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4월, 5월에 좋았던 선수들을 너무 많이 쓰면서 그 선수들 관리 보호를 좀 하지 못한 것이 지금 CG에도 결국은, 그대로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그렇다고 같습니다.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두 외국인 투수, 그죠? 1, 2 선발을 맡아줘야 될 투수들이 사실 4, 5월이 좋지 않았는데 나균환 선수 혼자만이 어떻게 보면 박세웅 네. 선수 좀 좋지 않았고 나균환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거의 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승민, 김원중 그리고 네. 또 감초 역할을 해줬던 우리 방출대에서 들어왔던 이런 김상수 선수라든지 신정락 선수, 윤명준 선수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감초 역할을 잘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중간 투수와 어떻게 보면 마무리 투수가 4월, 5월 너무 혹사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6월, 7월 다른 투수들이 조금 더 올라올 때 나균환 선수는 또 빠져버리고 네. 그리고 게임마다 나타나는 게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의 어떤 게임 내용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게 제일 크지 네.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감독과 코치 간의 불화설이 있었습니다. 소튼 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팀 프로야구 전체가 보면은 트렌드라고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프론트 야구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미국 야구를 좀 가져오다 보니까 프론트 야구가 지금 거의 10개 구단이 다 프론트 야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장에서의 어떤 플레이들 그런 게임은 좀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좀 끌고 가고 요소 어떻게 좀 집중해서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너무 많이 간섭하지 않나 하는 이런 네. 얘기들은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뭐 결국에는 불화설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에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밑에서는
감독이 장입니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코치 생활을 해봤지만은 조금 뭐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도를 지나쳤다. 네. 코치하고 감독과의 벌어서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튼 감독의 경기를 보면 사실은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근데 표정의 변화가 없다는 거는 뭔가를 서튼 감독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좋든 나쁘든 뭐 부족하든 넘치든 간에 서튼 감독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그 야구에 종사하는 분들의 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선수는 뭐 지금 렉스 선수도 이제 바뀌었는데 네, 네. 좀 안정적인 것을 택한 것이 결국은 조금 부진의 원인이다. 예를 들면 롯데의 지금 기조는 우승보다는 5위권 싸움에 일단 올인을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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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 5위권 싸움을 몇 년간이라도 끌고 가서 그 이후에 이제 우승을 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렐레라나 반저나 뭐 렉스 이런 선수들을 지난해 기억했던 이런 성적들을 그냥 끌고 간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체 타이밍도 사실은 조금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네. 구드럼 선수 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외국인 선수는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의 어떤 스펙 자체가 좋은 선수도 와서 KBO 리그에 적응 못하는 선수도 있고 사실 독립리그의 용병 수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메이저리그에 대한 스펙을 팬분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독립리그에서 오면은 괜히 우리가 팬분들이 하는 이런 느낌도 좀 가지실 텐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온다고 해서 다 잘하고 뭐 밑에 있는 선수들이 온다고 해서 다 못하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은 스카우트 팀이 항상 미국에 상주를 하면서 네, 네. 계속해서 1년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거기서 제일 지금 시즌을 치르면서 제일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네,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이 선수의 영입 이유 중에 하나는 좌투수의 강점이 있습니다. 네. 좌투수의 성적이 좋다. 이거 하나는 롯데 쪽에는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좌투수에 너무 약했거든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외국 선수 타자 비교를 하는데 롯데 렉스 선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SSG에 비교해 볼 적에 상당히 좀 그렇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렉스 선수는 네. 지난해도 평가를 좋게 받았던 네. 선수고 그러나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렉스 선수가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무릎을 조금 더 관리 보호를 하면서 이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줬으면 부상 당하지 않고 조금 더 성적을 좀 잘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네. 네, 렉스 선수에 대한 교체도 뭐 시간적으로 좀 부진했지만 이 선수를 조금 더 야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지 않았을까 네, 그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이제 투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투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반지 선수, 스테일리 선수 작년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스테일리 네. 선수도 후반기에 합류하면서 너무 좋았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록면으로서는 데리고 가는 게 맞다 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스트레일리, 반즈 이 두 선수는 어떻게 보면 1, 2 선발을 맡아줘야 되는데 1, 2 네. 선발로서의 활약들이 사실 이게 많이 미흡하죠. 조금 미흡한 게 아니고 올해는 지금 나균환 선수하고 박세용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전반기를 조금 나누어서 끌어줬다. 이게 네. 사실은 스트레일리나 반즈 선수가 어느 정도 1, 2 선발로서의 활약만 좀 해줬더라면 지금 롯데 전반기 끝날 때 5위권보다는 위에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 이제 그런 걸로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 투수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네. 4월 5일에 필승조들 김원정, 구성민, 김상조, 최준용, 김진우까지 네. 정말 기대 이상의 성적 활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결국은 김상훈 선수가 4월, 5월에 리그에서 가장 많이 경기를 네. 출장했던 네, 선수입니다. 네. 또 가장 믿을 수 있는 최준용 선수가 네. 부상 때문에 또 빠졌고 그리고 구성민 선수도 이제 피안타율이 높아지면서 기대를 하지 못하고 특히 구성민 선수 입장은 등판에서 첫 타자는 항상 성격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구성민 선수를 교체를 할 때는 가능하면 주자가 없을 때 올려야 선두 타자를 볼넷이나 안타를 맞더라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주자가 있을 때 구성민 선수를 내면 첫 타자는 거의 지금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팀이 이제 어려워질 그러네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데이터도 좀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질문이 포수 유강남 선수를 그렇죠. 비롯해서 FA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된다고 팬들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올해는 유강남 선수와 노진혁 선수를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유강남 선수도 완전 특급 선수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노진혁 선수는 항상 부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시즌 144경기를 다 소화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기록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FA 선수 야심차게 영입했다 할 정도의 어떤 기록은 아니라고 볼 수 네. 있어요. 물론 노진혁 선수가 부상 전에 어떤 기록을 떠나서 게임을 끌고 가고 게임에 임팩트 있는 배팅을 해준 거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전반기 마친 시점에서 유강남, 노진혁 이 두 선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스럽다, FA 영입을 잘한 지금 케이스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FA 선수들의 영입 성공은 아직 시간이 좀 시기상조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유강남 선수는 4월, 5월 롯데 막강한 투수진을 이끌었던 포수거든요. 네. 물론 유강남 선수에게 디펜스만 요구를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LG 때보다 좀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노진혁 선수는 부상을 항상 안고 있었기 안고 때문에 있고. 알고 아마 영입을 했을 네, 거고요. 네, 네. 또 특히 한현희 선수가 이제 사실은 만족할 만한 지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특히 선발에서 지금 불펜으로 돌기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 뭐 지금 3명의 선수들에게 FA 선수로서 우리가 원하던 것이 이 정도인데 이것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기는 조금 시간이 빠르다. 네. 네. 최소한도 올 시즌 마치고 또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 선수들의 평가는 좀 유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반기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한 선수를 꼽으라면 누구를 드실 수 있어요? 기대 이상이라고 그러면 뭐 첫 번째 안건수. 안건수. 네. 네. 사실은 그 선수가 롯데의 어떤 팀을 그렇게 이끌어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네. 타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뭐 나균환 뭐 이런 나균환, 네. 두 선수의 활약이 롯데의 어떤 분위기를 올려놨다. 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팬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롯데 루키로 급부상한 김민석, 윤동희 하는데 손승빈 선수도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네. 손성빈 선수 이제 늦게 좀 합류했죠. 네. 문제대 때문에 늦게 합류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게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라든지 뭐 시간 내서 본 경기를 볼 때마다 앉았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포수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볼 송구 자체가 워낙 좋고요. 공격력만 조금 더 다듬어진다면은 유강남 선수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내년 시즌, 내후년 시즌 생각한다면 밝은 어떻게 보면은 포수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 감독님도 김민석, 윤동희, 손성빈 비슷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손성빈 선수는 네. 프로야구 40년 이상 역사상 가장 강한 어깨를 가진 선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어깨를 가진 선수다. 근데 결국 포수는 디펜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선수가 어깨만 하나만 하더라도 뭐 특급 포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제가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때도 김민석 선수를 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아, 저 선수는 분명히 성공한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기록으로 보면 네, 김민석 네, 선수가 네.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네, 네. 평균 타구 속도가 131km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타구 속도가 155km 이상 되는 것이 한 11%밖에 되질 않고 또 하나 재밌는 기록을 하나 찾아보니까 10도에서 19도 정도 되는 날씨에는 타율이 1할 7푼 5리밖에 안 되고 아, 기온하고도 기온이. 상관이 있어요. 30도 이상 될 때는 타율이 1할 2푼 5리밖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도에서 29도 사이의 타율은 3할 2푼 3리입니다. 가을에는 잘할 건가요,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좀 재밌는 기록이라서 한번 뽑아봤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네, 네. 변화된 어떤 상황을 적응을 잘 해야 네. 정말 특급 선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록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는 5강에 무조건 진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5강에 진출할 수 있다 없다보다는 네. 5강에 진출을 안 해야 하면 안 된다. 된다 하는 네, 네, 올 네. 시즌이라고. 유관념 선수가 한번 터짐으로 인해서 롯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올해 가을 야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네.
팀의 이런 스타팅 멤버들, 뭐 백업 멤버들 이런 뎁스 자체를 보게 되면은 롯데는 분명히 올해 5강에 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10개 구단 전체 다 이 세대 교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봐도 이 선수가 주전을 계속 뛴다 할 정도로 모르는 선수들이 뭐 네. 모른다기보다는 조금 생소한 선수들이 좀 많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는 어쨌든 지금 알차게 센터 라인도 보강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방출된 선수들 네. FA 뭐 내주면서 다시 영입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팀에 비해서 보강된 것도 많고 네. 뎁스도 강해졌기 때문에 저는 5강에 무조건 진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염정석 감독 이야기가 사실은 팩트인데 네. 자 지금 보시면 LG와 SSG 두 팀 빼고요. 두산도 최근에 굉장히 잘합니다. 삼성은 지금 사실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럼 나머지 6개 팀이 이제 두 자리를 놓고 네. 싸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확률이 33.3%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확률은 굉장히 높다. 올 시즌 롯데의 전력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5위는 충분히 가능하고 정말 열성적인 롯데 팬들이 염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안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가을 야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분 이제 감독하고 계시고 감독의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건 개선해라. 혹은 이걸 준비해라. 조언해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방송 이런 데서 디테일 야구를 좀 롯데는 더 해야 된다, 잘해야 네네. 된다. 결국엔 선수들이 작전 야구, 작전 수행 능력이 좋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올해 안건수 선수도 들어오게 되고 김민석 선수, 윤동희 선수 모두 발이 빠른 선수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박승욱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감초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은 뭐 주전 멤버로 잘 뛰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뛰는 야구를 4월, 5월에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안건수 선수가 또 팔꿈치 부상으로 조금 타격 하락세, 출루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적게 뛰게 되고 지금 김민석, 윤동희 선수는 상당히 잘 하고 있지만 네, 김민석 선수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이 7개월 네. 동안 장정인데 이걸 이제 안배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디테일 야구가 4월, 5월에 비해서 지금 조금 더 떨어진다. 네, 디테일 그래서 야구. 조금 요 휴식기에 며칠 안 되지만은 좀 선수들 체력 보충 잘 해가지고 가을에는 다시 한번 디테일 야구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나균환 선수도 4월에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지금 네. 좀 좋지 않은 편인데 결국에는 스트레일리아하고 반즈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지금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은 좀 더 빠른 타이밍에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은 스트레일리 반즈 선수가 네, 네. 작년 후반기처럼 좋은 기록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일단 전반기에 롯데는 KT와 SSG에게 특정 팀에게 많이 약점을 보였고 네, 네, 네. 그 두 팀에게 약점 보인 것이 첫 번째는 좌투수에게 뭐 일승밖에 하지 못한 거. 네. 그 사이드암 언더핸드 투석이 약했다. 그러면 이제 좌투수를 어떻게 공략할 거냐. 그동안 약했던 KT와 SSG 성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네. 그럼 반대로 KT와 SSG와 성적이 좋았던 팀의 어떤 경기 운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특히 LG 같은 경우는 KT와의 승부 때 보면 롯데보다는 훨씬 도루 횟수가 많습니다. 네. 성공률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염정석 감독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디테일한 야구라는 거는 우리가 풀어나가지 못하면 득점을 올리는 다른 방법, 다른 루트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약하다 그러면 그냥 타격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벤치에 더가웃의 작전에 의해서 상대를 좀 무너뜨리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네네. 않겠느냐 하는 그거 하나 하고요. 가을 야구라는 것이 롯데 팬들에게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선수들을 테스트는 좀 이제 그만하고 네. 라인업이 좀 고정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승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양 감독님 말씀 속에 KT와 SSG에게 특히 약했던 롯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적을 딱 해주셨는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그 두 팀에게 그렇게 약합니까? 그 상대 팀이 롯데쯤이야 하는 이런 마음가짐도 있을 거고요. 네. 기록을 살펴보면 결국에 약한 팀에게는 타자가 상대 팀 투수에게 뭐 우리 투수가 상대 타자에게 약하게 돼 있는데 네. 결국에는 장타력이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은 팀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SSG나 KT나 물론 다른 팀들도 홈런 때리지만 지금 LG 트윈스가
선두권에 있지만은 사실 SSG나 LG 트윈스를 따지게 되면은 SSG는 대포군단이라는 이런 느낌이 네, 있고요. 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물론 투수들이 많이 얻어맞아서 점수 차가 많이 나서 진 게임은 저도 뭐 많지는 않다 생각하지만 그런 장타력이 있는 팀이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수가 게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상대팀 SSG, KT 투수들이 롯데 타자들을 상대로 분명히 투수는 마운드에 올라갈 때 마음가짐이 편하면 네. 좋은 투구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투수의 어떤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팀 투수들이 우리 타자들을 압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타자들도 전반기에 어떤 이런 성적들, 기록들을 다 접어두고 후반기에는 양상문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T와 SSG의 어떤 기록들을 조금 더 승패를 좀 이렇게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네. 후반기에 특별히 분발하기를 바라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외국인 선수들이 좀 더 네, 해줘야 네. 되고요. 그럼 안곤 선수가 합류가 된다면 정말 4월, 5월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 네. 한번 기대를 하고 특히 저는 이제 유강남 선수가 네. 이제 한번 포텐셜이 좀 터질 때가 되긴 됐다. 네, 네, 네. 유강남 선수가 한번 터짐으로 인해서 롯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저는 한동희 선수를 꼭 꼽고 싶습니다. 네. 벌써 몇 년째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을 때 포스트 이대호라 얘기했는데 그런 부담감을 못 이겨내는 건지 아니면 어떤 디테일한 면이 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경기를 네.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가 후반기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모습들 네, 장타력을 잘해주기를. 때리면서 게임에 어떤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타격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노진혁 선수가 유격수에 있지만 항상 팬들이나 팀에서도 결국 한 시즌 내내 못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컨디션 조절 잘해서 이제 후반기 남은 경기만이라도 최대한 팀 이탈 없이 노진혁 선수가 조금 내야수를 끌어주면서 네, 네. 결국 본인이 타격을 좀 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앞서 계속 얘기했던 안곤수 선수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네, 돌아오느냐. 네. 그게 팀 성적이 핵심. 아마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이 현역에서 은퇴를 하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롯데 선수로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선수들과 또 우리 롯데 팬들만큼 최고의 팬들이 전국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팬분들에게 각각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 롯데 팬들이 원하는 야구가 뭔가는 선수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야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 야구하면 5위도 가능하고요. 가을 야구 충분하고 가을 야구를 해서 이 어려운 부산 시민의 힘을 좀 우리 선수들이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팬분들에게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팬들은 뭐 조금 지금 실망스러우시겠지만 네, 네, 네. 또 희망을 저기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반기 마쳤을 때 5위 한 게 사실은 올해가 거의 몇 년 만에 네, 처음 굉장히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희망 있다. 네, 그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사직 야구장 세계에서 네. 가장 큰 노래방을 또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염 감독님, 우리 팀과 그리고 팬분들에게. 선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은 지금 팀 자체가 신진급 선수와 어떤 베테랑 선수들의 네. 조화는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우리가 화면으로 더가서 볼 때는 또 그게 어떤 나이 차라든지 연차 차이는 있지만은 잘 한데 어울리지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조금 팀 전체다가 완전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락세에 있는 네. 지금 상황인데 요번 휴식기를 잘 쉬면서 좀 다시 한번 선수끼리 뭉쳐서 네.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즌 후반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팬분들 사직 야구장 뭐 워낙 네. 좋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퇴근할 때 들어보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워낙 감성 소리도 네.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 원하는 게 아마 선수들 팀 전체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고 성적에 대해서 열망하고 갈망하는 거는 팬분들 선수들에게 뭐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선수들도 분명히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한때 어울려지는 이런 사직 야구장을 만들어서 후반기에 꼭 가을 야구 네, 네.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양상문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님 그리고 염종석 동의과학대학교 감독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